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 때문에 그리고 빚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고 한 남편이나 부인이 알고 보니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경우 정말 서류상 이혼이라도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도장 한 번 꽝 찍어버린 그날의 선택이 몇 년 뒤 나를 향한 가장 큰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한 집에 살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지만 주민등록등본 한 장 떼보는 순간 배우자란 이름이 사라져 있고 내 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다른 사람이 조용히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면요. 오늘은 집을 지키려고 서류상 이혼을 선택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뻔한 50대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종이 한 장쯤이야 나중에 다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인생 전체를 걸고 후회하게 된 현실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 문제, 부채, 감정 싸움 때문에 차라리 서류상으로만 정리해둘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스쳐가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법원 복도 53세 강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신고서 한 장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옆에는 아내인 이영희 씨가 눈물을 머금은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죠. 몇 분 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사연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하고 나서 20년 넘게 강민수 씨와 아내 이영희 씨는 그저 평범하지만 남 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열던 집.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던 소박한 행복이 있던 집이었죠. 그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편 민수 씨가 하던 인테리어 사업의 연쇄 부도가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번 공사 대금만 들어오면 다 정리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에 아직 힘이 있었지만 두 번, 세 번 약속이 어긋나고 거래처가 줄줄이 쓰러지면서 집 전화, 휴대전화로 빚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만 떠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밤마다 초인종 소리만 나도 아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진 채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 얼굴엔 이미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 특유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여보, 그는 한참을 말없이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도 압류 들어올 것 같아. 당신이랑 애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 영희 씨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이 말이 좋은 얘기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잠시 침묵 끝에 민수 씨가 결국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집이라도 지키려면 우리 일단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끊어 놓으면 채권자들이 당신 재산에는 손 못 대. 당신 이름으로 대출 하나 받아서 가장 급한 빚부터 막고 내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우리 다시 혼인신고하자. 형식적인 이혼인 거지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린 여전히 부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 가슴은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먼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영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떻게든 옆에서 같이 버티면 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제 종이 한 장으로 끊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잘 곳을 잃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견디면 빚만 정리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부부는 시댁 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찾아다니며 이 가장이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집이라도 지키려고 잠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예요. 양가 어른들은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부부가 이혼을 장난처럼 하냐? 하지만 민수 씨가 손이 닳도록 애들만은 지키고 싶다고 빌고 영희 씨 역시 저도 남편 믿고 하는 거예요라며 눈물을 보이자 결국 어른들도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꼭 다시 재혼신고해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의 눈물과 걱정 속에 이혼 서류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가정법원 복도에서 두 사람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던 그날, 영희 씨 손은 마지막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일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길일까? 민수 씨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애써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지키려고 하는 작전이야. 조금만 믿고 가보자. 곧 다 정리하고 다시 웃으면서 혼인신고하러 오자. 그 말만 믿고 영희 씨는 떨리는 펜을 들어 이혼 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인 혼인 관계는 한 장의 서류로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얼마 뒤 영희 씨 명의로 꽤 큰 금액의 대출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돈 빌리는 건데 괜찮겠지? 불안한 마음이 스칠 때마다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연히 내가 다 갚을게. 당신이 대신 서준 것뿐이야. 이건 내 빚이야. 그렇게 해서 받은 대출금은 하나도 남김없이 남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부터 끄고 올게. 정리되면 바로 다시 시작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며칠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전화가 잘 안 받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현장 나간다고 많이 바쁜가 보다. 영희 씨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는 더 어려워졌고 문자에도 답이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예전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민수 씨랑 연락되세요? 잠시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영희 씨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난 요즘 못 본 지 꽤 됐는데요. 정리한다더니 나도 연락 안 되네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어 영희 씨는 남편의 지인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나도 요즘 통 못 받는데 번호 바뀐 것 같은데요. 결국 겨우겨우 다른 경로로 남편과 연결이 닿았을 때 영희 씨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물었습니다. 민수 씨, 도대체 어디예요? 대출금으로 빚 정리는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라도 좀 해줘요. 한참 침묵 끝에 들려온 남편의 말은
그녀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그 대출은 당신 이름으로 받은 거잖아. 서류상 우리 이미 남남이고 대출 계약서에도 내 이름은 없잖아. 법적으로 그건 당신 책임이야. 뭐라고? 지금 그 말 하려고 연락받은 거예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해서 당신 믿고 도장 찍고 당신이 갚겠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빚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남이니까 당신 몫이라고요? 그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옴에도 전화기 너머 남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지금 죽을 맛이 하나도 빚에 치여 있는데 당장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생활비랑 양육비도 당분간은 당신이 어떻게든 버텨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자. 한편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이혼은 일시적인 위장 이혼에 불과했습니다. 사업만 정상화되면 곧바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약속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빚이나 신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며 위기를 넘긴 뒤 재결합을 노리는 사례들이죠. 우리 사연의 주인공들도 바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민수 씨의 사업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극심하던 부채 문제도 분할 상환 협의를 이끌어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거래처도 생겨났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희 씨 역시 이제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영희 씨는 하루빨리 재혼하여 혼인 관계를 원상회복하길 바랐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부부가 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죠. 한번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본 경험은 그녀에게 큰 불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미묘하게 재혼을 미뤘습니다. 아직 완전히 빚을 다 갚은 게 아니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희 씨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자 그의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그 중에는 협력업체 대표인 여성 김문정 씨도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밤 영희 씨는 남편이 또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홀로 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었지만 민수 씨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죠. 영희 씨의 마음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요즘 따라 너무 늦는 일이 잦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술에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또 많이 마셨네요. 누구랑 있었어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민수 씨는 웅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응, 거래처 사람이랑. 문정 대표도 오고. 그 이름을 듣자 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더 묻지 못하고 남편을 침실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을 챙기던 중 화면에 떠 있는 문자를 보고 말았죠. 오늘 집에 잘 들어가셨죠? 많이 취하신 것 같던데 걱정돼서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문정 씨였습니다. 영희 씨는 한동안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문정 씨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라고는 이 문자뿐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 거실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 씨의 귀가 시간은 계속 늦어졌고 급기야 어느 날은 오늘 회식이 늦게 끝날 것 같으니 집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 알아. 라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영희 씨의 불안은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민수 씨를 마주한 영희 씨는 참아왔던 의심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 들어오는 거예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잖아. 거래처랑 회식했다고 일이 늦어져서. 라며 얼버무렸죠. 그러자 영희 씨는 그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며칠 전 그녀를 혼란에 빠뜨린 문정 씨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여자랑 있었어요? 이 문자 뭐예요? 추궁하자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화가 난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좋아. 나 다른 사람이 생겼다 치자. 그래서 어쩔 건데? 자신도 모르게 뱉은 말에 민수 씨는 그만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수 씨는 놀라 얼버무리듯 덧붙였죠. 우린 지금 법적으로 남남이야. 당신이 간섭할 자격 없어. 나도 내 인생 좀 편하게 살 권리 있는 거 아니냐고. 그 한마디는 영희 씨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뭐라고요? 남남이라서.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는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네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혼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말대로 우린 남남이니까. 이제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영희 씨의 분노에 압도된 민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문을 가리키며 외치자 민수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혼자 집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2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였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이혼을 받아들였을까? 후회와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수 씨도 갈 곳 없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모든 성공과 돈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영희 씨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수없이 연락해봤지만 영희 씨는 받지 않았죠. 그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이영희 씨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에 돌아오는 영희 씨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은 민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냉랭한 목소리에 민수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떨리는 손에 꽃다발을 내밀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 같은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겠지만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영희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죠. 들어와요. 밖은 추워요. 그녀는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탁, 케이크의 촛불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줄까? 민수 씨가 조심스레 묻자
영희 씨는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변명이라면 듣고 싶지 않아요.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바닥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희 씨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서로 울기만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영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 해도 우린 이미 서류상 남남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 한 장의 종이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종이 한 장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나 같은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야 후회하고 있으니. 그는 다시 한번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그때로 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시간.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다시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영희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간절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긴 정적 끝에 영희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정말 바보 같았어요. 종이 한 장이면 다 될 줄 알았다니 어리석었죠.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나도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버렸던 내가 또다시 버릴 순 없잖아요. 민수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영희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믿어도 될까요? 이번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도망치지 말고 같이 맞서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민수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약속할게. 다시는 내가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마주 앉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상처, 후회가 눈물 속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다시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둘은 결혼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믿고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민수 씨와 영희 씨 부부의 이야기는 극적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년 부부들 사이에 경제적 이유로 협의 이혼을 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이혼을 택하는 부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와 깊은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이혼이 성립되는 순간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잃게 되고 이는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배우자가 아니게 되는 즉시 서로에 대한 상속권도 없어지고 상대의 외도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되죠. 결국 이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화와 전문 상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힘들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면 이렇게 크게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고 때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결정이나 일시적인 모면책으로서의 이혼은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감정의 소원과 갈등이 쌓여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덜컥 헤어지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 큰 후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쇼이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무리 속마음으로는 아니라 해도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혼인을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고도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고 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이고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사랑과 믿음은 풍파를 함께 견디며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거나 이 사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부부의 선택과 후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